안녕하세요.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. 오늘 증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. 여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 생각보다 상승을 크게 못했어요. 지금 보시면은요, 다우지수 보합선, 나스닥 1.5%, S&P 0.5%. 근데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요,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 장 열렸을 때 2% 정도의 선물 상승이 있었는데 1.5%죠. 그러면서 오늘 차익 매물 혹은 경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코스피 0.19% 하락 마감했고요.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.38% 하락 마감했는데 뭐 이 정도면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당연히 나올 만도 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더불어서 주변 증시, 대만과 중국 증시 오늘 일주일 만에 열렸는데요. 나름 상승세가 있었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. 다만 나스닥 선물이 하락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뭐 오후 들어서 낙폭을 줄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. 선물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왔었거든요. 근데 매도가 반절로 줄어들면서 오후 들어서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옵션 만기일 또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날짜가 오늘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, 외국인의 포지션 선물 매도했다가 다시 일정 부분 매도량을 줄이는 이 흐름 안에서 옵션 동향은 나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한 여유가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일단 오늘 아래 꼬리 달고 단기 매물 소화를 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추가 반등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,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조금은 여유 있게 보셔도 될 구간이 아닌가 싶네요. 오늘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 한 종목씩 보시겠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.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급등세 마감을 했습니다. 8%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요. 8.78%. 뭐 특별히 이슈는 없어요. 수급에 의한 그러한 흐름인데요. 근데 요거 하나 같이 살펴보시죠.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후 외국인 매도 물량 쏟아진 이유는 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. 이거 참 한심하다고 봐야 되나요?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요. 우리나라 기관한테는 96%를 줬고요. 외국에는 27% 줬어요. 즉 외국인이 가져간 물량에서 73%는 그냥 팔아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 상장하자마자 따블을 가니까 바로 외국인의 매도량이 이만큼 나오죠. 그러면서 시장을 출렁이게 만든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정말 이런 국내 투자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, 그래서 이렇게 300만 주, 40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온 것이 바로 의무 확약. 이게 당연하죠. 받자마자 따블을 갔는데. 다만 그 물량 기관을 받아주면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는 흐름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원 아래 권역에서는 저가 매수 혹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, 50만 원 위에 권역에서는 그냥 단순 트레이딩 관역으로 말씀을 드렸죠. 제가 보기에는요, 일단 60만 원 권역을 목표가로 보시고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는 좀 크게 갖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. 즉 가지고 계신 분들, 또 여기 앞에서 물리신 분들 좀 물량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요, 일단 삼성전자 잠깐 보시죠. 삼성전자 오늘 1.3% 하락 마감했는데요. 롱숏 전략 때문입니다. 삼성전자 기관의 매물이 나왔죠. 연기금 계속 매물이 나와요. 이거 뭘 얘기하냐면요,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소위 롱숏 전략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지금 움직인다,
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시가총액 2위 종목이 8%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런데 이 삼성전자에서 뭐 특별히 호재 악재는 없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.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죠.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 최종 확정 눈앞에 두었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요 부분으로 중국을 좀 압박하려고 하죠. 바로 요 부분이죠. 중국 시장 왜곡, 무역 퇴치 위한 무역 규칙 변경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이런 반도체 회사에 좀 너네들 다 들어와 해가지고 협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? 반도체 전쟁 심화라고 하는데 이 지원 법안이 확정이 되면은요,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다 긍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. 그런 점에서 일단은 오늘 뭐 롱숏 전략 때문에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정도 선으로 보시고요. 5일선 이제 턴하기 시작합니다.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는 쪽이고요. 하이닉스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시죠.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1.2% 하락 마감했는데요.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. 다만 여기 보면은 지난 주말 D램 값 뛴다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사라. CLSA 외국계죠. 여기에서 목표가 상향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뭐 나쁠 거 없고요. 그리고 미국에서의 저런 호재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 양호합니다. 더군다나 오늘 5일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일선 지지받고 딱 올라서는 흐름이죠.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역시 시장 전반을 끌고 가는 주도주는 삼성전자라기보다는요. SK 하이닉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카카오 관심 여전히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 1% 상승하면서 88,000원 마감을 합니다.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. 이미 아는 정부의 규제, 이미 그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가격 반영 다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다만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네이버 카카오에 2조 베팅한 개미들 내릴 만큼 내렸다. 즉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정도인데요.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. 물론 성장성은 무궁무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. 10만 원 아래 권역에서는요. 매도 권역은 아닌 것 같아요.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을 때 9만 원 권역 깰 수 있습니다. 그거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하겠습니다. 10만 원 아래 권역에서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요. 이제 저점 잡고 돌려 올리는 흐름입니다. 1차적으로는요. 11만 원 선까지도 11만 원 선까지 볼 수 있다라는 점 목표가 삼고 한번 여기에서는 근데 물량을 줄여주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. 그리고 오늘 화두가 된 종목이 있죠.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바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. 오늘 카카오뱅크 장 초반에는 5% 넘게 급등을 했어요. 근데 이슈가 있었죠.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. 카카오뱅크 오버행 이슈죠. 보호예수 해제. 이제 보호예수 해제 기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. 6개월짜리. 오버행 잠재웠나? 카카오뱅크 오버행 우려에도 외국인 매수세의 상승세.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요. 제가 요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. 바닥은 요 보호예수 풀리는 날 전후에 찍어요. 그 이후에 찍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가격 반영을 다 하거든요. 그런 점에서 바닥은 찍었고 다만 여기에서 5만 원 선 돌파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. 5만 5천 원, 5만 원에서 5만 5천 원. 일단 여기가 중요하거든요. 요 부분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. 지금은 나쁘게 볼 필요 없다.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크래프톤 보시죠. 오늘
5%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. 뭐 같은 맥락이에요. 고점 대비 반토막난 크래프톤 반전 이어갈까? 라고 하는데요. 더 빠질까?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2월 보호 예수 물량 주의보. 이 종목 역시 같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1월 내내 빠졌어요. 물론 지수도 빠졌지만은요. 하지만 오늘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. 크래프톤 주가 NFT 날개 달고 과연 오를까? NFT 이 관련해 가지고요. 서울 옥션 블루랑 엑스바이블루 주식 50억 원에 취득한다. 그래서 NFT 사업에 뛰어드는 첫발이다. 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면서 NFT 관련주로 바로 이 크래프톤을 또 호재로 끌어올립니다. 같은 맥락이죠. 이미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. 오뱅 이슈는요. 그 전 플러스 마이너스 며칠 해가지고요. 뭐 길게 보면 5일이고 짧게 보면 한 2, 3일인데요. 이미 저점을 찍었습니다. 그런 점에서 분명히 한번 눌릴 거예요. 예, 긍정적으로 이제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예, 한번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. 좀 길게 보면 40만 원은 회복할 것 같거든요.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방산주 혹은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좀 컸어요. 그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.6% 상승 마감했는데요. 오늘 레포트가 나왔죠. KTB 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해외 수주 이익 성장세 목표가 7만 원으로 오늘 종가가 5만 원이니까 향후에도 40%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. 그런데 이 한 종목뿐만이 아닙니다. 크게 놓고 보면은요. 전반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뿐만이 아니고 LIG 넥스원 그리고 항공우주 이러한 종목들 동반된 상승세가 나왔어요. 주가 흐름 보면은요.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전 고점대 오늘 돌파 시도하다가 약간 못 미쳐서 마감했고요. LIG 넥스원 고점 넘었지만 어느 정도 반등세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맥락이죠.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방산주 러시아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, 북한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수출은 또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 자주포 수출까지 일어났잖아요. 그런 점에서 방산주 양호한데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더불어서 에코프로비엠 오늘 장중에 또 급락을 했었어요. 장 시작 전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. 차명 계좌 활용을 했는데 임원진들이 여러 군데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. 그러면서 오늘 10% 넘게 하락하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어느 정도 마감을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임원진들이라든가 내부 좀 부도덕 모럴 해저드적인 종목은 솔직히 매매하기를 권해드리지는 않는데요. 지금 입장에서는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입니다. 예, 1차적으로는요. 한 요 정도 42만 원 선, 43만 원 선, 요 정도까지는 한번 중기적으로 왜냐하면 워낙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소재로 성장성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최소한의 반등은 들어올 거다라는 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더불어서 에코프로도 같은 맥락의 하락세가 나왔는데요. 이 종목 역시 10만 원 선은 넘어설 수 있다. 한번 보시고요. 물량 줄일 거면 이제 여기까지는 한번 기다리면서 좀 줄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.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. 잠시 뒤 생방송으로 이번 주 핫할 이슈, 증시 일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있죠. 오늘 정시에 출발을 할 테니까요.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나름 조정을 보였지만 그래도 아래꼬리 달고 올라와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으로 마감했기 때문에요.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